그랑가에아 마법 왕국에는 전설적인 대마도사가 잔혹한 이색의 전쟁에서 인류를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비할데 없는 마법 숙련과 리더십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땅 전체의 평화를 회복시켜 존경, 숭배, 영원한 감사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를 기리는 성대한 축하 행사에서 왕은 갑자기 충격적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구한 바로 그 영웅이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업적을 인정했지만 대마도사의 압도적인 힘은 평화가 회복된 지금 주변에 두기에는 너무나 무섭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마신 와인에는 몰래 봉인제가 섞여 있었고 그가 직접 뽑은 4명의 원소 부하들은 반역이라는 거짓된 혐의를 근거로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비밀 윤회 마법을 걸었고 3000년 후 현대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일어나자 자신이 고등학생 시오바나 아스마의 몸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스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망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기적으로 여깁니다. 의사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지만 아스마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고 멀쩡한 것을 보니 윤회 마법이 효력을 발휘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문명을 파악하고 싶었던 그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직원들은 주저하며 그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정신조종을 걸어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아스마는 멀리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묻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간호사는 그렇다고 말하고 의사는 왜 그 여자가 그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말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섭니다. 그는 역에 도착했을 때 가방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여성에게 묻습니다. 그는 그것을 금속판이라고 부르고 소녀는 그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스마트폰의 감정 능력을 사용하고 그의 분석 결과 그것은 그가 찾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마법 장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차를 타고 여러 번의 분석 끝에 스마트폰 덕분에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또한 마법 장치를 사용하면 누구나 멀리 있는 사람들과 통신하고 즉시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3000년이 지났고 마법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해 보이지만 아스마는 그것이 그저 저렴한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평화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 몸 주인의 집에 도착하고 가족 전체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탁자 위에 일기가 놓여 있고 그가 집어들어 읽자 그 녀석이 반 친구들과 심지어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해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스마트폰을 열어 그 녀석이 항상 쓰레기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대부분은 그 녀석이 다니는 시부야구 마법훈련 고등학교의 단체 채팅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스마는 학교에 나타나 그를 아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고 아스마는 자신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학생 중 한 명이 그가 끊임없는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힙니다. 아스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빨간 머리의 타누지 키료와 그의 일당이 나타납니다. 키리오를 보는 순간 아스마는 그가 3000년 전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키리오는 아스마에게 다가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키리오는 아스마를 놀리며 그의 마법이 거의 죽일 뻔했고 기억을 잃게 만들었는지 묻습니다. 키리오는 아스마를 향해 미친 듯이 웃으며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키리오의 부하들은 평소처럼 그를 가지고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키리오가 다른 아스마를 쓰레기처럼 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아스마는 화를 내며 몸에 만화가 얼마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법을 활성화하고 두려움 없이 키리오의 얼굴을 때립니다. 구경꾼들은 아스마가 키리오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키리오의 부하들은 화를 내며 아스마에게 달려들지만 아스마는 그의 몸에 있는 만화가 그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스마는 공격자들을 쉽게 피하고 간단한 전투 기술로 제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만화 출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땅에 처박히게 만드는 강력한 마법 파동을 발산합니다. 키리오는 현재 아스마에게 당하고 있는 굴욕에 분노하며 지옥불 대포를 맹렬히 퍼붓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학교 운동장에서 금지된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아스마에게 공격을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놀랍게도 아스마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마법을 소멸시키는 입자 베일을 활성화합니다. 아스마의 주문은 화염 대포를 부수고 아스마는 자신의 대표 주문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키리오는 자신의 불꽃이 아스마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지자 어리둥절합니다. 심지어 보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것은 그들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스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키리오에게 달려들고 키리오는 아스마 같은 쓰레기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어버립니다. 키리오는 그와 그의 부하들을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아스마는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해야 합니다. 격분한 키리오는 자신의 몸을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강력한 마법을 발휘합니다. 아스마는 고대 시대의 마법을 알아보고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잠재력을 깨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그는 아스마를 쫓아가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아스마는 배를 주먹으로 때려 그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 고통의 파동을 일으키고 아스마는 머리를 고통스럽게 튕겨 날려버립니다. 모든 것이 진정될 무렵 키리오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에 누워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동시에 충격과 공포에 질립니다. 반면에 아스마는 자신의 신체 구조를 분석하고 잠재된 만화는 훌륭하지만 체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아스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앉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후손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탁자 위에 있는 이상한 장치를 발견하고 옆에 있는 소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소녀 시노미야 릴리는 그것이 현대 마법을 고속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이며 스마트 로드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현대 마법이 기본적으로 과학과 마법의 혼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년 전의 주문은 현재 고대 마법이라고 불리며 수행하는 사람들은 멸종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현대 마법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대 마법은 기본적으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스마에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흥미롭습니다. 갑자기 아스마는 자신이 현대 마법과 고대 마법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마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생각에 흥분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마치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오늘 수업이 끝났는지 묻지만 릴리는 그날 원래 적성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운동장에 도착하고 선생님인 조지 토드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날의 테스트가 마법사로서의 자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테스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아스마는 아직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릴리에게 속성 색상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릴리는 불 마법사는 빨간색이고 물 마법사는 파란색이고 어둠 마법사는 검은색이라고 밝힙니다. 겉으로는 만화가 몸의 만화 회로를 통해 주문을 시전하는 것 같지만 회로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원소만 고집해. 이것이 바로 전문 분야를 결정짓는 선택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가 아스마를 무대 위로 불러 역겨운 표정으로 그는 무슨 원소를 선택할 건지 물어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아스마는 조지에게 아무 원소도 선택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해. 무색 마법사로도 괜찮으니까. 조지는 아스마가 농담하는 줄 알지만 아스마는 단 하나의 원소만 선택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아스마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서 조지는 화가 나. 다른 학생들은 아스마가 니트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해. 그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불리한 원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아스마는 처음으로 니트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현대시대에서 무색 마법사를 부르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아. 그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으니까. 편향된 성장 경로를 택하는 건 기본적으로 멍청한 짓이야. 무색으로 남아있는 것만이 자신의 마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조지는 불평하기 시작해. 아스마처럼 형편없는 녀석이 내 학교에 등록했는지 묻지.
조지는 늘 그랬듯이 아스마를 때려주겠다고 협박해. 그러자 아스마는 조지가 늘 과거에 아스마를 괴롭히던 선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조지는 아스마에게 무색 마법사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아스마는 니트가 가장 강하다고 반박해. 조지가 믿고 싶어하지 않자 아스마는 모의 전투로 이론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해. 아스마는 조지에게 니트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때문에 선생은 화가 나. 아스마가 진지하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계획에 변경이 생겼다고 알려. 그는 그날의 적성검사에 제한 없는 모의 전투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줘. 조지가 결투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릴리는 기겁해. 조지가 교수진 전체에서 가장 강하니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조지는 아즈마에게 싸우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를 탓하지 말라고 말해. 아스마는 조지에게 오히려 자기가 걱정해야 할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 경기가 시작되고 조지는 스마트 로드 2개를 꺼내면서 자신이 복수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그는 현대 마법인 브레이스 밤과 썬더랜스를 결합해. 공격이 바로 그를 향해 날아오자 모두 아스마가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장벽 마법으로 공격을 막아내. 조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쳐다봐. 조지는 아스마에게 또 다른 공격을 퍼붓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 이것은 조지와 구경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충격을 줘. 조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계속 퍼붓지만 아스마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으면서 천천히 그에게 걸어가. 조지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아스마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쳐. 아스마는 자신감 있게 그에게 걸어가서 그의 스마트 로드를 부수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고통스러운 공격을 가해. 아스마는 조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지른 짓을 모두 자백하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널 먼지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아스마의 협박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조지는 자백하기 시작해. 그는 키리오와 그의 일당이 아스마를 괴롭힐 때 늘 못 본 척했다고 실토해. 아스마가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그를 때렸어.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하고 실망해서 재빨리 교장 선생님을 모셔와. 조지는 무릎을 꿇고 아스마는 그를 내려다보며 무색 마법사에게 진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 조지와의 싸움 때문에 아스마는 수업에서 무서운 존재가 돼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아스마는 릴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 그 소녀는 깜짝 놀라지. 아스마는 릴리에게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릴리의 얼굴은 극도로 붉어져. 아스마는 릴리에게 더 심하게 나가서 그녀에게 데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멈춰버려. 얼굴이 완전히 빨개진 그녀는 은근슬쩍 그와 데이트하는데 동의해. 하지만 곧 아스마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게 돼. 그는 학교와 그가 알아야 할 중요한 장소들을 안내해 주길 바랄 뿐이야. 그를 안내해 준 후 아스마는 그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녀는 괜히 기대했다는 생각에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야.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해. 그러자 아스마가 무슨 문제냐고 물어봐. 그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재빨리 대답해. 그리고 감정적인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아스마를 학교 최고의 건물인 마법 분석실로 데려가. 릴리는 신청만 하면 학생들이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줘. 그러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으니 이제 투어를 끝내도 된다고 말해. 그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해. 릴리는 이 모든 것에 감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스마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 그녀는 아스마가 오늘 시작된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해. 아스마는 바로 전날 깨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해. 그의 기억들이 약간 뒤섞여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하지만 아스마는 속으로 릴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해. 일단락되자 릴리는 떠나고 아스마는 분석실에 남아있어. 아스마는 컴퓨터에 손을 얹고 고대 마법과 현대 마법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 아스마는 컴퓨터가 있으면 새롭고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마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해. 아스마는 다음날 그것을 사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미소를 지어.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의 옆에 나타나서 그에게 아스마냐고 물어봐. 아스마는 남자의 존재를 감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그 남자는 자신을 카타쿠라 이즈야라고 소개하고 S4 중 한 명이라고 해. 아스마는 S4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이즈야는 강한 4명이라는 뜻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이지아는 그 중 한 명이야. 이지아는 아스마가 키리오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해. 키리오는 그 그룹의 멤버이기도 하지. 이지아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무색 마법사라는 사실이야. 하지만 이지아는 아스마가 키리오를 때린 것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해. 그가 하는 짓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지아는 아스마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해. 그는 아스마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아스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와 악수하고 거래를 수락해. 서로 악수하는 과정에서 아스마는 이지아가 일종의 약한 주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아 추적 주문이라고 짐작하지. 이에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이지아가 스마트로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현대 마법을 자연스럽게 시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해. 게다가 그는 이지아가 자신의 옛 동료인 바람의 마법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악수를 마치자 이지아는 몸을 돌려 떠나고 아스마는 밝게 미소 지어 기본적으로 이지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스마는 마법 분석실을 예약하기 위해 교무실로 향하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을 받아. 그날 강의 시간에 아스마는 마법 분석실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느라 집중하지 못해. 방과 후 그는 곧장 그 방으로 향해. 아즈마는 고대 마법, 즉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고대 마법의 한 형태인 웅장한 패널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대기에서 만화를 가져와 몸 안의 만화 프레임에 응축시키는 과정입니다. 마법사가 활성화하려는 마법이 결정되면 만화는 만화 프레임에서 실행 프레임으로 전달되고 마법진은 최종적으로 불안정한 프로세스를 고정된 패턴으로 포맷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법진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은 마법사의 기술에 비례합니다. 만화는 시전자가 설계한 마법진을 통과하여 흐르고 그곳에서 해방되면 마법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고대 마법은 선택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마법적 재능이 없으면 체내에서 만화를 정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는 스마트로드의 발명 덕분에 내부 만화 프레임과 실행 프레임이 만화 회로라는 기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로드는 자동으로 만화를 신체의 만화 회로에 주입하고 인위적으로 마법진을 생성하여 주문을 활성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보다 일반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선천적인 개인차 없이 마법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수동화로 인해 마법의 힘은 고대 마법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스마트로드가 없으면 마법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즈마는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마법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속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현대 마법을 최고 수준으로 숙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상 하이브리드 마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계산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즈마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완료되면 음료수를 마시며 계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갑자기 그는 마법 공간에 던져져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현대 마법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지만 문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레이더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단 한 명, 즉 아지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즈마는 그들이 친구가 되자고 제안할 때 그 친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지아는 그를 공격하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아즈마는 그에게 그의 선배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지아가 그를 하늘로 순간이동시켰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즈마는 그것이 그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인식 변경 주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것은 이지아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마법이며 아즈마는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즈마는 계속 자유낙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때 인공 마법 짐승무리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아즈마는 어쩔 수 없이 보호막 마법을 시전하고 이지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없다면 수비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즈마는 자신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감속 마법을 사용하여 낙하를 막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마법 지뢰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그는 이지아가 이미 마법 공간에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으며 이는 그가 활성화하는 주문에 항상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즈마는 지뢰가 폭발하기 전에 파괴해야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재빨리 내립니다. 아즈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갑자기 대기가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공중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폭발 무리가 공간을 뒤흔들고 있대 아즈마는 마침내 충분히 참았다고 결정합니다.
아즈마는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질식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법 공간은 예술 작품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즈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전체 공간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즈야는 틀림없이 근처에서 엿보기를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즈마는 그의 탈출구가 엿보기를 찾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자신을 100% 집중 모드로 맡깁니다. 이즈야는 이것을 보고 아즈마가 마침내 포기하고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대폭발이 공간을 뒤흔들고 이는 아즈마가 모든 집중된 만화를 실행 프레임으로 본에 한 번에 방출한 덕분입니다. 이즈야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아즈마는 그의 거대한 마법진을 계속 확장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공간 내의 이상을 노출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즈야의 관찰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이즈야를 찾아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는 이즈야의 마법을 부수고 다시 마법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이즈야가 인식 변경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아즈마는 이즈야가 앉아있는 곳을 찾기 위해 방을 나갑니다. 아즈마는 그에게 다가가 왜 그와 잘 지내고 싶다고 아까 말했으면서 왜 그를 해치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이즈야는 신이 나서 뛰어오르며 아즈마가 자신이 상상했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아즈마가 환상 마법을 얼마나 쉽게 뚫고 주문 없이 공중 부양 마법을 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즈야는 아즈마에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계속해서 춤을 추며 아즈마의 기술을 세계 최고의 예술과 비교합니다. 그는 아즈마에게 그가 대단하다고 말하며 그의 마법 회로를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갑자기 이즈야의 얼굴이 바뀌면서 아즈마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즈마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즈야가 또 한 발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또 다른 주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즈야는 그의 마법 주문인 유성 강화를 활성화하고 아래에서 나온 많은 건축 자재가 공중으로 떠올라 아즈마를 꿰뚫으려는 시도로 아즈마에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날카로운 재료가 그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즈마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스파이크가 그에게 내려오기 직전에 그는 가까스로 장벽을 만들어 그것들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즈야는 그를 조롱하며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계속해서 아즈마에게 여러 재료를 던져 그가 계속 피하도록 강요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즈야가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즈마는 그가 끝장낼 목표로 한 건축 자재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알지 못합니다. 아즈마는 계속 붙잡고 있지만 이즈야는 그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그런 다음 이즈야는 아즈마의 위치로 비행기를 끌어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즈야는 공중에서 오라 농사를 지으며 이즈야에게 그가 그의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아즈마에게 그가 그의 최신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아즈마는 공중으로 손을 들지만 동시에 주변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한편 이즈야는 그를 바늘로 찌를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즈마에게 바늘을 던지자마자 그는 비행기를 보호하던 주문을 취소합니다. 이것은 이즈야에게 충격을 주고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으로 밝혀지고 그의 주요 공격은 바늘이었습니다. 아즈마는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는 바늘을 꽤 쉽게 잡았습니다. 아즈마는 그를 조롱하며 그의 계획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즈마는 잔해를 떨어뜨리기 위해 바람을 조종하는 주문은 단지 미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즈야는 기둥과 금속판과 같은 실제 물체를 떨어뜨렸지만 그런 다음 환상적인 비행기로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즈마가 정신이 팔린 동안 그는 의식을 파괴하는 주문이 주입된 마법 바늘을 발사했는데 이는 이즈야의 실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즈마는 이즈야의 유성 강화조차 속임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아즈마는 이즈야의 노고를 칭찬하지만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쓸모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즈야는 이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가 마법을 활성화할 때 살아있는 마법사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즈마가 그의 마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즈야는 그 사람이 3000년 전의 전설적인 대마법사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아즈마는 그의 마법이 훌륭했기 때문에 섬세함으로 전투를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이지아를 향해 돌진하며 그에게 그 앞에서 너무 많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분석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즈마는 이지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몸에 고통의 진동을 보내는 마법진을 발동합니다. 마법 효과가 발동되고 이지아는 고통스러워하며 기절한다. 아스마는 그 위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만끽한다. 이지아는 기절한 동안 3000년 전 조상에 대한 꿈을 꾼다. 그는 아스마를 예술 작품으로 여길 정도로 아스마와 가까웠다. 아스마와 가까웠지만 이지아는 팀원들을 항상 피해서 친하지 않았다. 키리오는 이지아가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팀원은 이지아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지아는 다른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지 못해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와 아스마의 관계가 매우 좋을 때 그는 동료로부터 아스마가 반역자라는 왕의 명령을 듣게 된다. 이지아는 아스마가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의 동료는 왕에게 예지력이 있으며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지아는 아스마를 예술 작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왜 왕국을 배신할 위험을 감수하는지 궁금해한다. 이지아는 궁금해하다가 의무실에서 깨어난다. 이지아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본 것이 끔찍한 꿈이라고 생각한다. 이지아가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 아스마가 나타나 마실 물을 준다. 그는 설탕이 들어간 전해질 음료라고 말한다. 아스마는 이지아에게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을 빨리 보충하라고 한다. 이지아는 충격을 받고 아스마에게 왜 그를 돕고 있는지 묻는다. 아스마는 이지아가 정면으로 마법을 맞았고 멀쩡할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법 회로가 여전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은 것 같다고 알려준다. 그때 이지아는 아스마의 손에 있는 수건을 발견하고 아스마가 그동안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스마는 재능 있는 마법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지아에게 말한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지아는 아스마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S4의 모든 사람이 키리오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지아는 키리오의 마력이 대단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이지아는 키리오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아스마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러고 나서 이지아는 키리오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아스마에게 대신 사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다.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지아에게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이지아가 자신을 습격한 것을 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아스마는 그에게 무슨 거래인지 묻고 그에게 S4를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학원에 새로운 파벌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3000년 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를 영입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스마는 현재 시대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아스마는 이지아에게 자신이 목표로 하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알려준다. 이지아는 제안에 완전히 감동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스마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3000년 전에 이지아도 똑같이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지아의 행동에 놀란다. 그때 아스마는 간호사에게 문 뒤에서 엿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여자는 재빨리 나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 이지아와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아스마는 떠날 준비를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간호사에게 이지아의 마법 회로를 분석한 차트를 준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이것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가 차트를 쳐다보는 순간 거의 정신을 잃는다. 그녀는 차트가 얼마나 끔찍하게 상세한지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특별학생으로 연구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아스마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거절하고 이미 학원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떠난 후 아스마는 잠시 딴 길로 샜기 때문에 마법 분석실로 향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컴퓨터가 그가 제시한 모든 것을 분석한 후 컴퓨터는 그의 이론이 새로운 마법 시스템으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스마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고대와 현대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마법의 기초를 놓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아스마는 다음에 할 일은 각 마법 공식을 특정 용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그는 마법 회로에 적용하고 요소와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한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스마는 마법 분석실이 제2의 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스마는 자신이 배운 모든 고대 마법을 능가하고 혁신적인 마법을 창조할 계획이다. 다음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아스마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있어서 아스마를 지명하기로 한다. 선생님은 그에게 앞으로 나와 칠판에 있는 질문을 풀라고 한다. 선생님은 아스마를 압박하고 아스마는 니트족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 있게 걸어간다. 아스마는 분필을 집어들고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방정식을 풀기 시작하여 선생님과 학생들까지 놀라게 한다. 아스마는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고 무엇에 사용되는지까지 설명한다. 분명히 그것은 스마트로드의 발명으로 이어진 방정식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을 듣자 완전히 압도된다. 그는 아스마에게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선생님은 아스마가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멍한 상태로 남는다. 그가 자리로 돌아갈 때 릴리는 그 멋지고 시원한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점심시간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릴리에게 다가가 아스마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릴리는 마침내 아스마에게 말하기로 동의한다. 릴리는 아스마에게 방과 후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반과 함께 에비스에 있는 카페에 갈 수 있다. 아스마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하지만 릴리가 창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마음을 바꾼다. 그가 이 말을 하자 온 반이 기쁨에 휩싸이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인정한다. 한편 아스마를 지켜보는 이상한 소녀가 있고 그녀는 아스마의 멋진 얼굴을 망치려고 한다. 잠시 후 아스마와 그의 반 친구들은 카페에 도착하지만 아스마는 학생들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다. 릴리는 곧 끊임없는 질문에 지쳐 그들에게 소리치며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니트족의 장점과 같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한다. 질문을 놓칠 뻔할 때도 학생은 재빨리 그에게 상기시킨다. 아스마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릴리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자 릴리는 거의 기절할 뻔하지만 이전처럼 끝나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컵에 쏟아붓고 너무 세게 쥐어서 컵의 내용물을 모두 쏟는다. 아스마는 여전히 엎지른 음료 때문에 그녀를 위로하여 당황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릴리는 아스마에게 그들 중 누구도 엘리트 코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말한다. 분명히 니트족의 전체 의미는 교육, 고용 또는 훈련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것이 아스마의 경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사실 그들은 니트족이 깔끔하고 능숙하고 영리하고 놀라운 것과 더 같다고 믿는다.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릴리는 아스마가 지금까지 그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실제로 괜찮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카페를 나서면서 아스마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들은 또 한 번 신이 납니다. 한편 누군가가 아스마를 감시하며 그의 실시간 위치를 보스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곧 이 사람의 존재를 눈치채고 릴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엘리트 학생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묻지만 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설 때까지 침묵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통로를 만듭니다. 차 문이 열리자 아스마의 반 친구들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에스포 중 한 명이라 당황합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다가가 자신이 아카데미 클럽 연합의 대표인 후카타 시온이라고 소개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스마는 시온이 3000년 전에 그 시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온은 아스마가 아지아를 도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아스마에게 마법 결투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스마는 고개를 돌려 마법 결투가 무엇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아스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릴리는 겁에 질려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마법 결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아스마가 답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자 시온은 무서운 전투 오라를 발산하여 아스마를 위협합니다. 아스마는 오라를 분석하고 그것이 자신과 나머지 반 친구들을 겨냥한 투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시온이 결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인지를 잡을 의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스마에게도 흥미로운 분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는 결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가 결투에 동의하는 순간 시온은 칼을 칼집에 넣고 결투는 다음날 아침 아카데미 중앙 경기장에서 열릴 것이라고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아스마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시온에게 왜 자신이 그보다 훨씬 나은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스마는 자각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잠재의식과 숨겨진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스마는 몸의 원래 주인을 파고들 수 있는 큰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는 환생했을 때 몸의 마법 회로 안에 사용되지 않은 약간의 만화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살펴보면 원래 주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생각 속에 과거 아스마의 잔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영혼을 추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를 위한 고대 마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천재인 그는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이디어에 뛰어들어 작동해야 하는 모든 것을 조합하기 시작하고 그는 이것을 해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정신 공간 안에서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역사상 유일하게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상대로 아스마는 그것을 해내고 몸의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어린 아스마는 자기 자신의 복사본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가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고통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스마는 어린 아스마와 몸 사이의 기억 동기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스마는 그가 방에서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식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깨어나지 못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방금 본 모든 것이 맞는지 묻고 아스마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몸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어린 녀석은 그가 아니었다면 혼수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스마는 아스마에게 왜 3000년 전 사람이 자신의 몸에 환생했는지 묻습니다. 아스마는 시간을 들여 설명했고 그가 설명했을 때 어린 아스마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스마는 또한 키리오와 선생님이 그를 괴롭힌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스마는 이미 그들을 물리치고 다른 강한 상대들도 쓰러뜨렸습니다. 아스마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어린 아스마는 자신이 학교에서 미니 유명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린 아스마는 마침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한다고 밝힙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유성우가 가까이 지나갔고 유성들은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 안에는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는 그 빛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깜박거리고 있었고 그는 그 빛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뛰어들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싶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늙은 아스마는 살고 싶었지만 결국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스마는 아마도 그렇게 되어야 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스마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은 몸을 공유하는 두 영혼이며 그들 중 누구도 혼자서는 아스마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아스마는 어린 아스마에게 그들은 현재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으며 그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와 늙은 아스마는 악수를 나누고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스마는 늙은 아스마에게 그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아스마는 늙은 아스마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고 늙은 아스마는 어린 아스마에게 카페에 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릴리가 마치 모든 것이 화이트 모카로 바뀐 것처럼 이상한 주문을 외치고 있었다고 어린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늙은 아스마는 혼란스러워졌고 어린 아스마에게 이것을 번역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린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늙은 아스마에게 돕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아스마는 늙은 아스마에게 자신을 되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그는 늙은 아스마에게 자신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깨어나면서 어린 아스마는 그저 맴도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한편 시온의 저택에서는 그가 수세대 동안 후카타 가문이 소유한 산에서만 채굴되는 우르자이트 지라물 오리알콘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수정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고 시온이 명상을 마치자 그는 칼로 그 금속을 조각조각으로 자릅니다. 바로 그때 아까 아스마를 스토킹하던 이상한 소녀가 시온의 훈련장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또한 에스포 중 한 명이며 그녀는 미즈하라 미유네입니다.
미윤회는 시온의 거미 재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감탄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미윤회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보낸 비디오를 이미 봤다고 말하고 이즈야와 키리오가 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시온은 그저 그런 이유로 S4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지만 동시에 이즈야와 키리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카데미의 위신의 구체화로 여깁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카데미의 위신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미윤회는 그가 아스마를 얕잡아보면 아즈야와 키류가 그랬던 것처럼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칼을 꺼내 하늘의 달에 맹세하며 아스마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아카데미의 권위가 인간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미윤회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시온에게 아스마의 예쁜 얼굴을 박살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미윤회는 그에게 싸우는 동안 비장의 무기를 꺼낼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시온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익숙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결투날이 다가오자 아스마는 잔뜩 신이 났습니다. 마법 결투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마법 사용에 기반한 학생들 간의 공인된 싸움입니다. 분명히 기관의 학생들은 마법 결투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늘 그렇듯이 순위는 FS부터 시작됩니다. 높은 순위의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특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더욱 달콤합니다. 경기장 대기실에 있는 동안 이것은 아스마가 릴리에게서 배운 모든 것입니다. 릴리는 아스마가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스마는 그녀에게 처음 듣는다고 알리고 그녀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아스마가 여전히 기억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아스마의 대기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처럼 몽상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마의 부름에 그녀는 자신이 빠져있던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그녀에게 검은색과 흰색 넥타이 2개를 보여주며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이는지 묻습니다. 릴리는 검은색을 고르고 아스마는 그녀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아스마는 릴리에게 만약 그가 순위를 올리면 마법 분석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릴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릴리는 마법 분석실이 아스마의 모든 걱정거리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시온이 그를 학교의 골칫덩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릴리는 시온과의 싸움을 자세히 다룬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이를 확인합니다. 시온은 아카데미를 파괴하고 있는 아스마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아스마는 기사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이에 릴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릴리는 시온이 일본 마법 검술의 달인이자 스마트로드를 공급하는 희귀 금속 광산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아스마의 신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아카데미 기부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아무도 그에게 반항할 수 없습니다. 릴리는 아스마에게 그가 옳다 하더라도 여론은 조작되어 정의가 시온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고는 릴리에게 그의 넥타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습니다. 릴리는 그의 아우라에 압도당하고 넥타이가 멋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로써 아스마는 결투를 위해 일어나 떠납니다. 릴리는 그 남자에게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이즈야와 마주치고 두 사람은 암호화된 시선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을 교환합니다. 한편 시온은 경기장에 도착했고 엘리트들은 그를 응원하며 아스마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끝장내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마도 나타납니다. 시온은 도망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하고 아스마는 그 제스처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시온은 아스마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시온이 그가 윤회한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봤다고 믿는 아스마에게 충격을 줍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아스마가 키리오와 이즈야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스마에게 누구냐고 묻는 이유이며 그는 압도적인 전투 아우라로 질문을 동반합니다. 아스마는 모든 협박 속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시온에게 자신이 아스마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자신의 전투 아우라로 그를 압도하려 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은 것에 감명을 받고 그를 과소평가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시온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상대하고 모든 힘으로 그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시온에게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던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심판이 막 경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온은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시온은 아스마에게 고귀한 후카타 가문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그 자리에서 철회서를 제출하면 기권패로 그를 놓아줄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스마는 다치지 않겠지만 모인 학생들이 헛걸음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묻고 아스마는 심판에게 몸을 돌려 그에게도 뭔가 묻습니다. 아스마는 시온에게 그가 경기에서 이기면 그의 순위가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심판은 시온이 현재 S랭크 학생이고 아스마는 F랭크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아스마가 결투에서 이기면 A랭크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아스마는 시온에게 몸을 돌려 F에서 S로 자신의 순위를 올려줄 의향이 있다면 경기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그렇게 하면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온에게 말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시온의 분노가 방 전체를 휩습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앞에서 길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가 얼마나 무례한지 때문에 시온은 그가 빌거나 울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사실 그는 아스마를 완전히 넝마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달려들라고 말하며 더욱 조롱합니다. 시온은 화를 내며 심판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과거의 부하의 환생이기 때문에 아스마는 물러서지 않을 수 없고 질 위험을 감수합니다. 아스마는 처음부터 고대 마법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로 계획합니다. 아스마는 자신의 마법진을 공개하여 방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아스마와 같은 마법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시온에게 마법 폭발을 던지지만 그가 다가오기 전에 가로채입니다. 알고 보니 시온은 자동 가로채기 지구 속성 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전 자아가 움직였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온은 아스마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의 마법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자신의 검을 잡고 아스마에게 한 번의 휘두름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그 검에 압도당합니다. 스마트로드와 물리적 칼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시온이 자신의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시온의 반격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아스마는 감명을 받고 시온의 난공불락의 공간을 깨뜨릴 사람이 될 준비를 합니다. 시온에게 아스마는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불규칙한 돌연변이입니다. 그는 그를 학교의 조화를 방해하는 더러운 방해물로 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자신의 공격을 막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학생들조차 모두 시온의 마무리 동작을 보기를 열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스마는 시온의 마법에 갇혀 탈출하지 못합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갇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문에는 경외심에 젖어 아스마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시온의 배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도 베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기가 아스마를 향해 이동하자 그는 넥타이를 벗으며 이제 착하게 굴기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넥타이에 경화 마법을 걸어 단단한 암석으로 만듭니다. 이로써 그는 시온의 공격을 막고 심지어 산산조각냅니다. 아스마가 넥타이 하나로 시온의 치명적인 기술을 막았기 때문에 시온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시온은 또한 소멸 마법을 발동하여 그를 제자리에 잡고 있던 제한 마법을 해제합니다. 일단 풀려난 아스마는 사라져 시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한편 아스마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시온은 이 생각만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아스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절대 공간을 강화합니다. 아스마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고 그가 공격을 하려는 순간 자동 요격 시스템이 다시 작동됩니다. 거대한 손이 밑에서 튀어나와 아스마의 공격을 막아 시온에게 아스마 쪽으로 배기를 보낼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 공격을 피하고 시온을 쫓아가기 전에 검을 던져버립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입자 소멸 마법을 계속 켜놓아 시온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아스마가 시온에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시온에게 닿자마자 그는 다른 검을 꺼내 시온에게 세게 휘두릅니다. 릴리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스마가 두 번째 비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온은 아스마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고전하지만 아스마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시온 또한 아스마가 자신의 영역에 처음으로 가까이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이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비검 기술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때 시온은 밝은 빛을 내는 마법검 흐릿한 보름달을 꺼냅니다. 아즈마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시온은 그의 가슴에 직접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문에는 이것이 파괴 마법검과 관통 마법검을 결합한 검술이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심지어 그녀조차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격은 그의 가슴에 직접 들어가 아스마의 몸에 원자 단위의 데미지를 보냅니다. 아스마는 움직임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릴리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릅니다. 아스마가 반응이 없자 시온은 공격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 아스마가 죽었을까 봐 걱정합니다. 시온은 심판에게 아스마를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그는 서둘러 그렇게 합니다. 시온은 이미 그것이 실수였다는 구실하에 아스마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아스마가 좀비처럼 다시 일어서고 그 과정에서 끔찍해 보입니다. 시온은 아스마가 자신의 마법 검술의 비법 기술을 견딜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시온에게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온을 깔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아스마는 그와 진지하게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스마는 시온을 향해 걸어가고 그는 그의 비검 기술을 다시 사용할 준비를 하면서 당황합니다. 아스마는 그의 몸의 만화가 미쳐 날뛰지만 체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시온으로부터 받은 데미지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더 끌지 않기 위해 일찍 싸움을 끝낼 계획입니다. 아스마는 일시적으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법 회로내의 만화를 임계 한계까지 압축할 계획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는 몸이 정말 세게 빛나면서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강한 상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그는 전장에서 바로 건설과 실험에 뛰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마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 시온은 그것을 그를 공격할 기회로 봅니다. 시온은 마무리를 날릴 계획이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아스마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시온은 그 녀석이 얼마나 빠른지에 충격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종류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패밀리어를 소환합니다. 그의 패밀리어가 밑에서 나타나 아스마의 다리를 잡습니다. 시온은 아스마의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제지했다고 믿기 때문에 아스마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단 한 손으로 패밀리어를 끌어내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스마는 그것을 종이처럼 멀리 던져버리고 마법 주문으로 마무리하여 온 방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스마는 시온에게 그의 패밀리어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자동 요격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은 이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이것을 보고 떨고 아스마는 그에게 다가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자신이 최고의 일본 검객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 수단을 소환하기 위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릅니다. 3000년 전 아스마는 시온이 자기 안에 숨겨진 능력을 끌어내는 새로운 마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은 아스마에게 내재된 만화의 양을 약 10배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감탄했지만 시온은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전자 안에 잔혹한 면이 사용되는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시온은 그것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험에 적합한 인간을 찾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스마는 그에게 실험 대상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시온은 아스마에게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후 아스마는 시온에게 자신의 새로운 마법에 의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이르러 시온은 이 마법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의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치광이처럼 아스마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조각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스마조차도 그 녀석이 마법 회로를 강화하고 신체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의 미친 속도 때문에 아스마는 계속 뒤로 물러서야 하고 시온은 그를 놀리며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파괴적인 능력이 날뛰면서 아스마는 그가 3000년 전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시온이 여전히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온은 아스마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는 처음부터 그의 게임 계획이었습니다. 아스마는 그가 미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시온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뻐하고 아스마에게 자신의 마지막 비법 기술로 그를 쫓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격필살 마법검인 흐릿한 초승달을 수십 번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그 기술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몰라 걱정합니다. 그를 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스마는 여전히 자신이 정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시온의 비법 기술을 가로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아스마는 시온의 공격을 가로채기 위해 마법진을 구성합니다. 마법진은 거대한 3차원 렌즈를 형성하고 시온의 첫 번째 공격은 아스마가 배치한 거대한 렌즈에 닿습니다. 시온이 마법진에 불어넣은 분석 기술 외에도 그는 거기에 새로운 배열을 추가했습니다. 터치 대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대신 가공되지 않은 노출된 정보를 아스마에게 직접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슈퍼컴퓨터를 참조하여 뇌에서 고속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그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온의 빠른 배기가 빛의 속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느리게 보이게 만듭니다. 얼마나 인상적인지 설명하기 위해 아스마는 이 모든 것을 단 0.1초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끝나자마자 그는 시온의 공격을 막고 그를 반격하여 시온을 뒤로 밀어내는 파동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스마를 쫓아가지만 그는 그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아스마는 그의 검을 잡고 부러뜨린 다음 시온의 얼굴을 세게 때려 넘어뜨립니다. 아스마는 그의 검을 시온에게 겨누며 항복하거나 최악의 방식으로 찔릴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용감하거나 고집스럽게 행동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알았는지 묻습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시온은 아스마에게 어떻게 그의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법 분석 내부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적용하여 뇌의 순환 만화를 증폭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시온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아스마는 과학이 실제로 고대 마법과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이지아 덕분에 이런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싸우러 오기 전에 이지아는 아스마에게 시온이 공격적인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온순한 평범한 성격과 또 다른 공격적인 성격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다른 자아를 이길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온은 평범한 마법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고 아스마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가 그랜드 메이지이기 때문에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아스마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쁨에 휩싸였고 릴리는 스탠드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전투 후 시온의 무색 패배 소식이 널리 퍼지고 그들은 이것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스마는 또한 시온을 물리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마법 분석실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가 특전이 있는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스마는 매일 방을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게다가 그의 임무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아스마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만들 것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날 아스마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가 환생한 지 일주일이 되었고 현대시대에 대한 그의 지식이 깊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지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3000년 전과 현재 사이에 문화적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에서 현대로 전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단절의 원인은 대재앙이라고 불립니다. 이로 인해 마법이 쇠퇴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아스마는 그것이 완전한 근절이 아니라 단지 쇠퇴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대 마법은 소수가 되었고 컬트로 취급되었지만 나중에 과학의 힘 덕분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힘을 사용하여 현대 마법으로 배열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재능이 필요한 고대 마법과는 달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말하자면 오래전에 아스마를 배신한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스마는 이전 부하 중 3명과 마주쳤기 때문에 미운도 아카데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한 왕도 현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아스마의 예정된 알람이 울리고 아스마는 마감일이 있는 보고서가 있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젊은 아스마가 고대에 발명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의 기원이기 때문에 아스마는 곧 끝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메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보니 거기에 적힌 내용이 잉크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마법을 사용하여 잉크를 지우고 그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이것은 아스마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인데 갑자기 그중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아스마는 젊은 아스마의 소원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은 아스마가 가족을 만나는데 열심이기 때문에 늙은 아스마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스마는 제대로 된 학생처럼 보이는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그는 그의 행동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학교를 걸어갈 때 학생들은 모두 그가 어떻게 갑자기 변했는지에 놀랍니다. 그는 한때 학교에서 쓰레기였지만 갑자기 유명해졌고 심지어 아지아까지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무색 마법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지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파벌을 만들기 위해 S4를 떠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립니다. 게다가 이지아는 그들이 클럽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에게 확신합니다. 아스마는 그의 작업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합니다. 갑자기 아스마에 대해 조사한 학생 언론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름다움과 그가 어떻게 S4 멤버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론 멤버들은 아스마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들을 지나쳐 언론 멤버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언론 멤버들은 항상 끈기 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아스마를 쫓습니다. 반면 이지아는 아스마를 수업문으로 데려다준 후 떠나고 아스마가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언론 멤버들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언론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매우 끈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스마가 그녀의 질문에 답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스마에게 확신합니다. 소녀가 끈기 있고 완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스마는 그녀에게 릴리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비서이기 때문입니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스마는 언론에 그와 이야기하기 전에 릴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수업이 있으니 방과 후에 하라고 촉구합니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아스마에게 질문하러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아스마는 릴리의 귓가에 그녀의 노력에 대해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아스마는 유명해진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그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밀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릴리는 아스마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에 감탄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아스마의 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환상을 품게 됩니다. 나중에 아스마는 평소와 같은 학생 생활을 계속하고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합니다. 그의 승리를 매우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35초의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스마는 또한 그가 몸에 정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힘을 너무 많이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아지아의 클럽룸 신청이 성공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장을 떠난 후 그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수영 수업이 그날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는 아지아와 이야기를 마친 후 마법 분석실에 들를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는 그의 앞에 이상한 형체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소녀로 밝혀집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에 소녀가 걸어와서는 면역이 있다고 밝히고 아스마에게 그를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즉시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마는 미운에게 그녀가 현재 남자 화장실에 있다고 말하며 침착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미운은 그녀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다른 남자애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들어오기 전에 그녀가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스마에게 그들이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스마는 고개를 돌려 모든 것이 이미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사라졌고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법 공격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그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상황을 더 잘 분석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민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스마는 문으로 돌진하고 라커룸을 헤쳐나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는 그녀가 언제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민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몸이 유혹적이기 때문에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그녀를 무시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텔레포트 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는 함께 놀아주며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문희는 아스마가 조심스럽게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그를 해치고 싶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라며 침착하게 있으라고 한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미유는 그의 몸에 충분한 공포를 심어줬는지 확인한 후 마침내 자신을 소개하며 아스마에게 그녀는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아이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아스마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사실 그는 3000년 전부터 그녀의 움직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스마는 문해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다. 고대의 마법의 기운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자 그는 그녀가 부활한 후 새로운 마법을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문해는 곧 아스마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그녀가 그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던 근본적인 이유다. 문해는 사마귀처럼 항상 수컷을 잡아먹는 동물들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세상에는 수컷을 잡아먹는 생물이 많으며 이것을 쓸모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문해는 반대로 자신이 우월한 남성에게 지배당하고 소비되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약한 남자는 원하지 않는다. 그녀를 능가할 수 있는 강한 남성에게 지배당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는 S4의 다른 세 멤버를 이긴 아스마에게서 우월한 냄새가 난다고 언급한다. 뜬금없이 그녀는 아스마가 가학적이라고 덧붙인다. 아스마는 그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충격을 받는다. 문해는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믿고 이것이 그녀가 그의 힘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그녀는 아스마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배기를 가한다. 그는 배기를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는 시온의 검술보다 그녀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몸을 떤다. 아스마는 이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다른 속임수가 있다고 말한다. 모우는 아스마에게 실망시키지 말라고 재촉하며 미소를 짓고 아스마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모운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고 한다. 아스마는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넣고 있는데 모운의 공격에 팔을 베인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일격이 다리에 맞고 모운은 그녀를 이기기만 하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면 죽일 것이라고 알린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죽기 싫으면 그녀에게 절하고 발밑에서 빌어도 좋다고 말한다. 모는 아스마 같은 가학적인 사람을 부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이 말을 하는 내내 아스마는 묵묵부답이고 모는 계속해서 그의 몸에 상처를 입힌다. 모는 아스마에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두렵냐고 놀리며 그가 완전 실망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아스마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아스마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모는 그가 살려달라고 빌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녀에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로 목숨을 구걸하거나 빌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아스마는 심지어 문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이고 이 말에 그녀의 몸의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다. 아스마는 계속해서 그녀의 강한 남자와 지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스마는 여자 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다고 마무리한다. 아스마는 묘운이 자신을 조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놀리며 그녀에게 자신은 그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에 문해는 화를 내며 아스마에게 상황을 반전시켜 자신의 말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 남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가 나서 아스마에게 마법 공격을 퍼붓고 그는 처음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문은 또 다른 공격을 가해 그의 가슴을 벤다.
하지만 아스마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성공적으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문도 아스마가 반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바로 그때 아스마는 마법진을 꺼내고 자신을 그 마법진의 목표로 삼는다. 문은 이 광경에 놀라며 아스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스스로를 해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스마는 매니를 비웃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묘운의 함정을 뚫을 방법을 찾았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처음에 아스마는 자신과 같은 대마법사가 묘운의 공격 궤적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했다. 이 때문에 그는 분석 기술이 주입된 무적의 정신을 공중에 배치했다. 뮤네가 그를 공격하는 동안 그는 허점을 찾기 위해 환경을 분석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정신 중 하나가 실수로 파괴되었지만 이를 통해 다른 단계에서 오는 공격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 공격이 너무 빨라서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문해의 공격 속도가 시온과 같은 검객보다 더 빠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아스마는 그 비결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시계가 고장나지 않았고 그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스마는 자신이 현재 인식을 방해하는 지연 마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뮤네 자신이 마법을 시전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스마는 항상 주문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마법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과적으로 그는 인공생명체가 그의 몸에 붙어 있고 그들은 모두 묘운의 패밀리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묘운은 4억이의 패밀리어가 섞인 물을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패밀리어가 대상에 더 많이 붙을수록 인식이 더 늦어져 인식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는 너무 느려져서 묘운의 움직임이 그에게 너무 빨라졌다. 하지만 마법을 없애려면 자신을 날려버리는 주문을 맞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아가는 방향이 판도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아스마의 주문은 그가 사우나 실로 날아갈 때 발동되고 그의 몸은 불길에 휩싸인다. 결과적으로 그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문해의 패밀리어가 타버리지만 동시에 그의 셔츠도 타버린다. 아스마는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잘 해냈는지 확인한다. 아스마는 이제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 미우는 자신의 마법 생물들이 불에 타버린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다른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녀에게 충격을 주며 그녀에게도 같은 마법 생명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그들의 마법 효과는 고속과 민첩성, 즉 기본적으로 지연과 가속이라고 말한다. 아스마는 그녀가 이 두 가지 주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함정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해는 아스마가 모든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러자 문해는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고속 공격을 가하지만 이는 더 이상 아스마의 인식과 맞설 수 없다. 문해는 아스마 뒤에 나타나 그에게 강력한 아쿠아 레이저를 발사하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그는 사라진다. 뜬금없이 아스마가 그녀 뒤에 나타나고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이미 아스마가 그녀의 모든 탈출 경로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도망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를 둘러싼 모든 만화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고는 아스마는 그녀에게 강력한 마법 공격을 가해 그녀의 만화를 산산조각 내고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문해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만화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다가가 경기가 끝났으니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고 한다. 갑자기 아스마는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미운이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 화장실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을 때 이것을 의미했냐고 묻는다. 미운은 자백하며 몸 안의 물을 조절하여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만화가 고갈되어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스마에게 강한 남자에게 지배받는 느낌은 거짓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미운은 아스마에게 비웃어도 좋다고 하지만 아스마는 그녀에게 수건을 덮어줘 그녀를 놀라게 한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옷을 망가뜨릴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한다. 미우는 아스마가 자신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을 여자처럼 대하냐고 묻고 아스마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다. 사실
그는 그녀의 스마트로드를 고쳐주고 싶어하며 아스마는 어떻게 그녀의 공격을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말하며 미소 짓는다. 미우는 아스마가 완벽한 신사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완전히 붉어진다. 그러자 아스마는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를 이겼으니 그녀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자신이 학원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며 그녀의 마법 디자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자신의 바람을 분명히 한다. 그는 미운에게 S4를 떠나 자신의 파벌에 합류하라고 말한다. 그러자 미운은 아스마에게 그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아스마는 사실 그녀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녀가 무모하다는 점이 좋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며 그 말에 미우는 완전히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자 아스마는 누가 나타나기 전에 여벌 유니폼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또한 그들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나치게 흥분한 아이처럼 미우는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그를 수라스마라고 부른다. 나중에 학원장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패밀리어를 받는다. 놀랍게도 그녀는 3000년 전의 왕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패밀리어에게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패밀리어는 스크린에 조사 결과를 투사한다. 패밀리어는 아스마와 미운의 싸움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원장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아스마를 보자마자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스마가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세히 살펴본 후 학원장은 아스마가 3000년 전에 그 아스마와 동일 인물임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는 젊은 아스마의 자해 시도가 늙은 아스마에게 그의 몸으로 환생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학원장은 아스마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들을 묶는 운명의 사슬이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는 사슬을 끊고 아스마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학원장은 패밀리어의 작업에 만족하며 스와라기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고품질 마법석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패밀리어는 기꺼이 마법석을 받아 소비한다. 얼마 후 아스마는 수업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의 철학과 선구자에 대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노트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생님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반 전체가 우아한 아스마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릴리는 언론 클럽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아스마와 인터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이 끝났고 선생님은 탈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러자 릴리는 그에게 언론 클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스마는 자신이 어떻게든 릴리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러자 아스마는 릴리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녀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스마가 이렇게 말하자 릴리는 얼굴이 붉어져 거의 폭발할 지경이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훨씬 더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릴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뒤돌아서 떠나고 릴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그날 혁명적인 마법을 창조할 생각으로 마법 분석실로 향한다.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때 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아스마는 경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소녀가 그에게 고개 숙여 마스터라고 부르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이때 아스마는 자신이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만든 자율 AI 어시스턴트가 마침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분명히 그는 새로운 마법 개발을 위한 부업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었다. 아스마는 AI가 충분히 빨리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는 그녀가 홀로그램 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뺨을 만진다. 그러자 AI는 아스마에게 시뮬레이션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마법에 관해 실내에서 수천 가지 패턴을 재현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스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AI는 아스마에게 고개 숙여 그의 명령을 인정한다. 아스마는 현대 마법을 이해하기 위해 AI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국 예상보다 고급스러운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스마는 처음에는 현대 마법이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배우고 나서 마법이 실제로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 가르치면 AI가 더욱 강력하고 의존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 지식에 관해서는 릴리에게 의지할 계획이다.
그녀가 전체 시뮬레이션을 마치자 실시간으로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아스마가 알기도 전에 전체 과정이 밤늦도록 깊숙이 진행되었다. 아스마는 승진해서 마법 분석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바로 그때 AI는 아스마에게 스캔 결과 그가 피곤하다는 것이 나타나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아스마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환생한 이후로 반복적으로 싸워왔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 세계가 매우 자극적이며 어떻게든 그 안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AI에게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소스 코드일 뿐이라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스마는 그녀의 일상이 인간 그 자체라고 말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스마는 그녀의 GPU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독일 이름을 따기로 결정한다. 잠시 고민한 후 그는 발로 결정하고 발은 겸손하게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심지어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아스마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그녀를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잠시 후 발은 그에게 시뮬레이션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스마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바로 그때 아스마에게 긴급 메시지가 들어온다. 아스마는 발에게 누가 보낸 사람이냐고 묻고 학원의 학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학원장은 아스마에게 즉시 학원장실로 오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아스마는 자신이 왜 소환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상대방은 교장이니까 소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러고 나서 아스마는 발에게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특정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라고 말하고 그녀가 끝마친 후에는 그 자료를 아지아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발은 명령을 확인하고 그에게 교장실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가 방에서 걸어나갈 때 아스마는 교장의 패밀리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3000년 전의 회상에서 전사들이 다른 세계의 생물체인 오메가와 교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사들은 많은 동료를 잃었지만 그들이 물러서면 왕국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갑자기 적이 완강한 전사들을 쓸어버릴 조직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에 직면해서도 전사들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순간 아스마가 어디선가 나타나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여 공격을 막고 오메가를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전사들은 그의 도움에 감사하고 그는 그들에게 상원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주변을 둘러보고 죽은 전사들을 구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잠시 후 그의 부하들이 전장에 합류합니다. 4명은 또한 늦게 도착해서 수많은 전사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지아는 침략자들을 쓸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자고 제안합니다. 문에는 마법 백과사전에서 그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시오는 그 생물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성가신 침략자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왕 멜이 그들의 훌륭한 업적을 칭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아스마는 즉시 그에게 절을 하여 환영하고 왕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아스마는 왕에게 그 지역이 위험하니 떠나라고 재촉하고 멜은 그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마가 있었기에 침략자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며 그의 도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스마는 모든 것이 멜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고 밝히고 사상자가 있었지만 침략자들은 저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멜은 아스마의 훌륭한 업적을 칭찬하고 갑자기 그의 팔에 상처가 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스마는 그저 긁힌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멜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로브 조각을 찢어 그의 팔을 감싸고 아스마에게 충격을 줍니다. 멜은 아스마에게 자신은 예지력 외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스마를 돕는 것은 그에게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멜은 자신의 힘으로 왕국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언급합니다. 분명히 왕국에는 지혜의 책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멜은 아스마가 지팡이고 자신은 책이라고 믿습니다. 아스마는 왕의 말씀에 영광스러워하고 멜은 그에게 그를 믿고 있다고 알립니다. 현재 아스마는 왜 교장실로 가는 길에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아스마는 사무실에 도착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갑자기 마법진이 아래와 위에 나타나고 그는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교장의 패밀리어가 멀리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스마는 마침내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